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식사를 해가지고 좀 소화 하나 시킬 겸 Q&A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6월부터 8월까지 Q&A가 있는데 이거 오늘 안에 8월까지 못 갈 것 같고 6월은 다 마무리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25살 개발자입니다. 키가 170에 65kg. 비율 사진 보내셨는데 뭐 비율은 안 나빠 보이십니다. 그 외모 사진 보내셨어요. 평범합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성격이 X 같습니다. 입사한 지 3개월인데 상급자가 태클 갈면 쌍욕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한 건 아니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뭣도 아닌 걸로요. 그리고 세세한 인생 계획이 없습니다. 물 흐르듯이 삽니다. 무엇보다 제가 여자를 대하는 거는 그냥 비읍시읒이 틀림없습니다. 자존심만 쓸데없이 높아서 헌팅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게임만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감 부족이 확실합니다. 중요한 게 여자를 대할 때 본래 성격으로 못 대합니다. 근데 방금 좀 전에 본인 성격이 X 같다고 했는데, 그리고 헌팅 등 여자 만나는 행동도 자신감도 없고 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중2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여자가 꼬이긴 했습니다만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자신감 결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2 때 공업용 커터칼로 저한테 시비 터는 애 찌르려다가 절 막던 일진 손에 있는 인대 베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애들이 안 때리고 안 괴롭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시대가 지나도 매가 약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PC방 가서 게임하거나 이제 대학교 가서는 IT 학과 다니면서 애니 보고, 그래서 뭐 제적도 당했대요, 대학에서. 고등학교 때 쓸데없이 시비 걸었던 선생한테 욕하고 때리려 한 거랑 대학생활 때 교수한테 욕하고 수업 나간 거 얘기하니까 확실히 뭔가 성격에 앞서 말씀하신 성격에 X 같다라는 자기소개가 점점 확실해지는군요. 정신병 공익으로 판정나서 이미 자연스럽게 면제 처리될 것 같다. 아무튼 전 제가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제 성격이 뭔지 잘 모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저는 감마남인가요? 아니면 베타남인가요? 아니면 오메가남인가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전에 어떤 게스트분이랑 얘기했듯이 사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방향성을 갖는 데 있어서. 만약에 우리 질문하신 분이 이 질문을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를 바꿔나가는데 쓴다고 한다면은, 감마냐 베타냐 오메가냐 물어보는 거 보니까 그 폭스데이가 얘기한 그 5대 계급 이론에 따른 분별을 물어보신 건데, 제가 뭐 일단 베타는 아니죠. 그렇죠? 베타는 2인자죠. 근데 아마 감마 아니면 오메가일 텐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지금 오메가급에 가까워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반사회적이에요. 감마와 오메가를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때 폭스데이가 굉장히 잘 비유를 잘 했죠. 감마 메일은 파티에 초대받아가지고 구석에 맥주 홀짝이면서 여자들한테 말을 못 붙이는 애지만, 오메가 메일은 아예 초대조차 못 받는다. 그래서 오메가 메일의 대표적인 영화가 택시 드라이버예요. 사연자분이 어떻게 할지 알고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바꿔나가길 바랍니다. 내가 뭐 더 이상 여기 덧붙일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이 저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 보니까 본인이 잘 알고 있다는 말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낙타를 합법화한 로 vs 웨이드 판결을 무효화했습니다. 이거 저번에 한번 다루긴 했는데, 여러분 참고로 이 주제는 유튜브가 별로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주제예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판결은 현재는 각 주마다 합법화를 할지 금지할지 결정이 가능하다 하고, 훗날 연방의회에서 낙타를 금지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금지되면은 성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대로 흘러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예를 들면은 영국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영국에 되게 황당한 법이 있는 게, 뭐 왕실 앞에서 연어를 들고 있으면 뭐 사형인가? 뭐 이런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래된 거의 사문화된 법들을 들고 가가지고 실제로 실행을 해보고 경찰 앞에서 실행을 해본 그런 재밌는 비디오가 있었어요. 제가 뭔 얘기 하려는지 알겠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언제나 인간 세계가 신기한 게, 의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법조문에 종이로 적어놓거나 디지털로 이렇게 수기를 쳐넣는 거는 아무런 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뭐 임페리우스 저주도 아니고 해리포터에 나오는 무슨 이상한 마법이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은 거기 따라. 즉 어떤 것이 법으로 정해진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효력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무슨 데스노트 같은 그런 효력을 가진 종이다 뭘 적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전반적인 문화가, 제가 50개 주를 제가 다 가본 건 아니지만 제가 컨텐츠를 보면서 느낀 전반적인 문화가 이것을 하나의 권리라고, 여자들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기업에서 의료보험으로 이거를 지원해주거나 기업에서 여성 지원의 복지로 이거를 지원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앨런 머스크가 있는 회사 어디죠?
테슬라인가요? 거기가 아마 그렇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롤로 타마 씨가 하는 얘기를. 그래서 그거를 롤로 타마 씨가 뭐라 표현하냐면은 아이를 변기에 내린다, 플러시 아웃이라고 표현해요. 변기에 놓고 내린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약간 가볍게 여기는 건데, 이게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려면요, 사실은 문화적인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이런 거를 하는 여성한테 도덕적으로 수치심이 주어지는 문화가 먼저 선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연애 시장이나 결혼 시장에서 남자들이 이런 식의 행위를 하는 여자들을 극도로 거부하고 혐오를 하는 그런 식의 그 문화적 압력이 먼저 형성이 돼야지 이 미국의 법이 집행이 돼요. 여러분이 뭔가 착각을 하는 게, 이게 제가 책에서 봤는데 처벌의 효과의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그래프야. 그게 뭐냐면은 처벌이 아예 없어도 범죄가 일어나지만 처벌이 너무 세도 법이 안 지켜져요. 즉 여러분이 뭔가 착각을 하는 게 무조건 처벌을 세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뭐 그것도 뭐 법마다 어느 정도 어느 법이냐 어떤 것을 금하냐에 따라 좀 정도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표준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들어가면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저는 아무튼 종합을 해가지고 미국의 성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걸 틀어막다고 해서 틀어막아질 것 같으면은 미국의 금주법은 일찍이 성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그래서 공창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미 문화적으로 너무 많은 여자들이 교육을 통해서 또는 그동안에 관습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이게 관습화된 거야.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코님. 저는 20대 초반 남성입니다. 폭스데이의 위계질서 이론을 보고, 이 시즌이 또 내가 폭스데이를 올린 지 얼마 안 됐던 시즌인가 보네. 계속 질문이 들어온 거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뭐 이렇게 이런 이론들을 통해서 후천적 학습을 하고 개선이 가능하고 알파가 되는 것을 지향하자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레드필에서는 알파가 양식장에서 나온다. 알파는 후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식장은 내가 쓴 표현이고. 근데 궁금한 거는 상대적 탈남녀 사회적 계급 부분에서 지향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좀 말이 어렵네요. 사회적 계급에선 계급 이동이 어렵거나 거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상대적 탈남녀에서 지향해야 할 것은 자신의 타입을 인지해서 사회적으로 응용하고 성공으로 가는 것이라 이해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성공이 뭐냐고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알파가 되려고 알파의 행동이나 마인드셋을 따라가기보다 자신이 감마 타입이라면 자신의 장점을 잘 이해하고 단점을 보완해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요? 아니면은 사회계급에서도 알파를 지향하고 계급의식을 가지고 경쟁을 피하지 않고 호전적으로 행동하고 일상생활이나 위기질서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우두머리적인 마인드셋을 가져가는 것이 사회적 응용과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더 바람직한 것인가요?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 대답은 제가 한 문장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어떤 영상에서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레드필 지식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 중 하나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탑 알파가 되라는 얘기를 안 해요. Best version of yourself가 되라 그러지. 너가 거듭날 수 있는 최고로 거듭나라고 얘기하지. 왜냐하면은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내가 질문자분이 문제 있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떤 거를 내포하고 있냐면은 이 지식이 나한테 뭔가를 해라 라고 지시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 방향이 모두 가능합니다. 감마 메일이 있다면은 자신의 장점을 잘 이해하고 보완해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감마 메일이지만 감막기가 굉장히 강하지만 알파를 지향하고 계급의식을 가지고 경쟁을 통해서 호전적으로 생활하고, 그래서 후천적으로 알파로 트랜스폼, 그러니까 컨버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완전 전환을 하는 그런 식의 길을 걸을 수도 있겠죠. 근데 레드필은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그치만 우리 인류의 역사 그렇듯이 항상 어떤 식의 사상이나 사고, 심지어 그러니까 레드필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정보 덩어리예요. 정보 덩어리인데 거기서 파생을 해가지고 사람들은 그 정보 덩어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질서를 개편하려고 할 거예요. 이미 레드필은 그런 식으로 이미 여러 방향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그중 하나가 MDTOW 운동이고, 또 그중 하나가 이제 연예 유튜버들이 레드필의 인기를 차용을 해서 거기에 올라타서 뭔가를 연애 전략을 바꿔보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응용이 되는 거지. 근데 저는 그건 제가 일찍이 예전에 초반에 어바님이 레드필 지식을 비판했다가 막 린치를 당했을 때 제가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제가 그런 얘기를 초반에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분명 뭔가 레드필 지식에 비판을 하거나 거기 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온갖 커뮤니티 집단을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뚜리고 패고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과격한 표현인데 홍위병을 바라보는 레닌이나 마르크스의 느낌이 아니었을까. 근데 저는 제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확실히 선을 그은 거예요. 이런 거라고. 돌아오자면은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결론적으로 한 개인이 뭘 원하냐에 달려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간맘에 일기가 있어. 나가 좀 오덕지 기질이 있는데 마침 시대를 잘 타고 나가지고 오덕으로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 유튜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나는 그냥 이런 오덕 같은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너디걸 너드걸을 만나가지고 여자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알파걸 있고 베타걸 있고 뭐 너드걸도 있지. 너디걸 그런 여자랑 만나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나의 행복이다 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아니다. 나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나는 마음 깊은 속으로 이런 거를 꿈꾸고 탐해 왔는데 나 한번 그럼 내 인생을 걸고 한번 변해보겠다 하면 변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레드필 지식을 다루는 사람들 언제나 물어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가? 너는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가? 왜냐하면은 이게 변화가 전환이 저는 모든 사람이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질문이 되게 좋은 질문을 생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항상 뭔가 어떤 주제에 대해 생각하거나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효과적인가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떠오를 때 이 생각을 한다고. 만인한테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면은 모든 사람은 칼로 찌르면 죽습니다. 이거는 확고한 명제지. 사람은 칼에 맞으면 죽는다. 사실 그거 제외하고 인간사의 많은 부분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못하고 그러니까 공통분모보다 공통분모가 아닌 게 훨씬 많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뭐 이쯤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뭐 레드필 지식이라는 게 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무슨 낙원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블랙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레드필이에요. 제가 조만간 다루겠지만. 감사합니다. 문단 나눈 게 엉망이라 다시 보냈습니다. 길게 안 보내셨네요. 그래서 제 영상 게임에 대한 영상에서 들어오셨고 그래서 여자친구도 생길 겸 놀이공원 알바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난 식으로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실천을 옮기는 분들 되게 존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니 군대 때처럼 다시 밝아진다. 야, 군대에서 사람이 밝아지다니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키가 좀 크고 몸이 좋은 편이라 인생 첫 여자친구도 금방 만들었습니다. 훌륭해요. 심지어 여자친구도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석에 올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또 제가 워낙 게으른 탓에 인생에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머리로는 여자친구를 반석 위에 올리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반석 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쉬 테스트 하고 여자친구를 반석 위에 올리고 여자친구가 저랑 싸우려 들고 할 때마다 다 졌대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대요. 왜냐면 저는 싸움도 싫어하고 갈등을 싫어해서 갈등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저를 떠나는 게 진심으로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라이더 여자친구가 처음에 하던 여자친구가 뭐야 이게 못한 것 같아. 문장이 안 맞아. 아무튼 나를 진짜 사랑해서 스색을 더 이상 못하겠구나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 더 이상 이게 뭐 스색 때문에 참지 못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좀 문장이 좀 어렵네. 그러니까 쓰다 지워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쉬 테스트가 왔다고 느꼈을 때 눈 딱 감고 싸웠습니다. 정말 여자친구를 잃기 무서웠고 정말 싸우기 싫었지만 탑건을 보고 마인드를 가다듬고 앤드류 테이트 영상을 계속 보면서 마인드를 정비하면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전투 태세에 들어가서 관심과 헤어질 수 있다가 제 무기인 걸 깨닫고 여자친구와 헤어질 각오를 하고 너가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니까 나한테 그렇게 대하지 마. 난 그런 거 안 받아줄 거야. 네가 이제 연락 안 했으면은 네가 어제 연락했으면 난 그냥 끝낼 거였어. 네가 알아서 행동해. 네가 알아서 행동해라. 어떻게 하는지 나한테 왜 물어. 이렇게 헤어질 각오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인생 처음에 누군가 갈등 상황을 피하지 않고 맞서서 정확히 쟁취해봤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더군요.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소름 돋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이 막 떨리는 긴장감과 초조함을 이어내고 당신은 아다를 딴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체험을 한 거야. 막 남자들 와가지고 에네네떼떼 그거는 라떼나 좋은 거였어. 라떼나 묘한 그런 혼전순결 문화의 기류가 좀 남아있고 인터넷 없고 폐쇄돼 있고 피처폰 쓰고 그것도 미성년자 때 그때나 그런 게 오였지. 요즘 시대는 그냥 기본이지. 난 당신 같은 사람이 훨씬 더 아주 내가 이렇게 웃은 이유가 당신을 비웃은 게 아니야. 너무 기분이 좋아서 호탕해서 웃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무언가와 싸워서 쟁취하는 동물이구나. 한 발 앞으로 다가간 느낌입니다. 제 인생을 구해준 레드필 코리아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의 의미로 조금 후원했습니다. 근데 뭐 본인이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뒤에 또 장기적으로 또 무슨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근데 저는 좋은 첫걸음을 뗐다고 생각하고요. 뭐든지 이 흐름과 밸런스를 잘 맞춰야지. 막 여러분이 프레임을 강하게 가져간다고 해서 시종일관 패면 안 됩니다. 좀 받아주고 좀 그렇게 해준 면도 있어야 돼요. 업 다운 있어야지. 시장도 주식이 팍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연착륙을 하듯이. 그래서 퇴사 현실, 퇴사 vs 현실 플러스 연애 고민. 저한테 인생 고민을 하셨군요. 들어볼게요. 도네이션 보내는 법이 익숙치 않아 염치 없게 후원 없이 메일 보냅니다. 아니 지금 이런 걸 핑계라고 지금 24살 남자가 대한민국에서 24살 남자가 도네이션 보내는 법을 몰라. 저희 직업은 상선. 이거 직업 밝혀야 돼요? 좀 20살 20대 중 굉장히 희귀한 직업인데 상선 항해사. 졸업은 대학 고등학교 어디 졸업했는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이상 특정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폐쇄성, 순도 100% 남초, 고령 사회 환장의 세 박자입니다. 맞습니다. 이미 배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폐쇄성이에요. 해군은 부조리가 없지 않나요? 배 타고 나가면? 떠다니는 하나의 섬이잖아. 난 해군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나 해군 나온 선배가 얘기해줬어요. 해군 썰 많이 풀어줬는데 나 그 선배 썰 듣고 너무 재밌어서 내가 해군 지원했다 떨어졌거든. 떨어지길 잘했지. 그 다음에 바로 연평도 아니다. 그 다음에 바로 천안함 사건 터졌거든. 근데 아무튼 진짜 폐쇄성. 배에 있다는 건 폐쇄성이죠. 그래서 보통 6에서 9개월 승선 후 2, 3개월 휴가를 받습니다. 괜찮은 인생인 것 같아요. 이건 나쁘지 않은데? 선원은 20명 남짓이고 급여 실수령은 700에서 800. 그래서 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군복무 30개월을 승선만 하고 그만두자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군복무라 치고 30개월만 하자. 현실적인 문제가 자꾸 걸립니다. 그만두면 내가 이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을까? 새 직장을 찾기까지 노력, 자금이 충분할까? 지금 일이 마냥 싫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제일 문제는 면허만 있으면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는 업계이기에 돌아오기 쉽다는 것이다. 인력이 부족하다. 진급도 빨리 해서 시니어 직급까지 달아서 시니어 한 배만 타보자는 생각으로 지금 배에 올라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한테 묻고 싶은 게 이거래요. 단지 구인 구직을 위한 노력, 불확실한 미래가 걱정돼서 그만두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번 승선만 마치고 1년간 안식년을 가져보렵니다.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나 견문을 틔워야 제 길이 보일 것 같아서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저한테 메일 언제 보내셨죠? 6월에 보내셨는데 6월 말에. 아이고 제가 너무 늦게 봤네.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24살이니까. 내가 돌아갈 수 있다면은 이탈을 하는 거 괜찮아요. 20살에. 그래야지 나중에 뒤에 탈이 없어요. 심리적으로. 군복무 중에 레드필님이 연애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번 승선 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레드 플래그가 많은 여자였지만 블루필 연애를 했었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여자랑 호구 연애를 했었고, 이별 후 심적으로 데미지를 많이 받았다. 첫 연애였다. 사실 연애를 지속했어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아서 오히려 잘 됐다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저처럼 장거리 연애를 피할 수 없는 직종에 종사한다면 장기적 여자관계를 만들지 않는 게 좋을까요? 예, 6개월 동안 배를 탄다는 거는 정상적인 연애가 불가능합니다.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은 할 수 있겠지만 결혼을 하고도 바람에 대한 불안이 있죠. 이게 차원이 달라요. 남편이 뭐 원한다고 해서 배를 돌려서 올 수가 없잖아. 돌린다고 해도 이게 배가 돌아가는 데만 한 30분 걸릴 것 같은데 배가 도는 데만.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여자 입장에서 마음껏 뭔가를 사고를 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그렇죠. 이런 삶이 이게 힘들죠. 그래서 승선을 계속 한다면은 3년 정도 채운 후에 육상직으로 전환을 할 생각이다. 2억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것 같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딱히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된다 하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식의 정상적인 연애는 좀 어렵겠죠? 그렇죠. 이별 후에 왕도가 없다는 영상을 보고 많이 도움받았다는데 맞습니다. 이별 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확실히 있어요. 점점 더 무덤덤해집니다. 자, 걔는 훌륭하다를 보고 느낀 고찰. 왔다 그리긴 해요.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애청자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이분은 미국에서 지금 대학을 다니고 계시고요. 통계학과. 그래서 통계학과라서 일반어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통계학을 하면 오히려 일반어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걔는 훌륭하다 라는 영상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싶었대요. 한번 들어봅시다. 전 동물을 기르지 않지만 자주 찾아봅니다. 그래서 저는 걔를 훌륭하다를 보고 다시 한번 여자를 대하는 마인드셋에 대해서 다지게 되었습니다. 오, 그래요? 이것도 여초에서 들으면 또 난리 부르스가 나겠구만. 영상을 보니 알파 베타 메커니즘 같은 심리전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여자를 대할 때 추구하는 이상향이랑 강형욱 님이 걔를 훈련하는 모습이 이거 진짜 여자들 들으면 난리 나겠는데? 레드필에서는 이미 여자들을 어린애 다루듯이 하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 하지? 솔롭시즘이라고 하나? 어린애 같다. 그래서 바쁘셔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걔는 훌륭하다 친구네 집에서 한번 놀 때 한번 봤어요. 전 TV를 안 봐가지고. 맹견들이 주로 나온다. 영악하고 나빠서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주인이 제대로 잘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단지 개에 대해 무지하거나 훈련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었으면은 개의 안락사를 유도를 했겠죠. 그래서 개의 공격성이 짙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대체로 주인의 과한 애정 때문이다. 이 일을 보고 저는 베트남들의 로맨틱한 환상 그리고 이로부터 오는 블루필적 행동들이 여자들로 하여금 더 공격성을 띠게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퐁퐁남을 갈취하는 퐁퐁 부인처럼요. 여러분 제 의견이 아닙니다. 사연자분의 의견이에요. 그것에 나오는 주인들은 개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오케이 개가 좀만 하면 다 우쭈쭈 해주고 걔는 내가 좀만 위협해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격성이 심해지는 구조다. 근데 주인들은 바뀌어버린 서열을 인지하지 못한다. 마치 블루필 베트남들이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의 진심은 그녀에게 전해지지 않는 거지 하면서요. 내가 밥까지 챙겨주는데 왜? 물음표. 그래서 강영웅님은 여기에 밥을 챙겨주는 게 아니라 바쳤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알파가 주는 선물과 베타가 주는 선물은 같은 물건이더라도 여자가 느끼는 게 다르다가 떠올랐습니다. 이거 진짜 유명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껌종이를 이렇게 은박지로 접어서 반지를 만들어서 끼워줬는데 그거를 할머니 될 때까지 보석함에 넣어놓는다고. 그게 알파 고스트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남자가 헌신의 가치만을 내세워서 애정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면은 여자는 자연스럽게 남자를 자기보다 낮은 가치를 가진 낮은 서열의 남자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 남자에게 이빨을 드러내며 결국 남자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이걸 보고 느끼셨대요. 그래서 동물들은 자아실현 같은 상위 욕구가 없고 하위 욕구 자체는 인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심리적 메커니즘이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것들 얘기하시면서 강형욱 사육사님께서 개를 훈련하듯이 아내가 될 사람에게 내가 상위 프레임을 가졌음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사연자분 이 얘기 저한테만 하시고요. 절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개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알파남이 강영욱님이다. 좋습니다. 일단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하시네요. 저도 이런 해석들을 여자들 앞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심지어 남자들한테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뭐 그러면은 문제는 없고요.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분이 이제 몇 살이시지? 나이가 안 나왔네. 뭐 저보다 많이 젊으시겠죠? 20대시겠죠? 저는 어렸을 때 그 쌍팔년도가 뭔지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전 기억력이 좋습니다. 사실 헌신하지 말라는 여자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헌신하면 헌신 짝 된다. 제가 어렸을 때, 제 고등학교 때 제 이상형이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날라리들이었어요. 우리 땐 날라리라 불렀습니다. 우리 땐 일진이 없었어. 나 초등학교 땐 짱이었고, 그리고 저는 워낙 학군이 훌륭하신지라 학교 폭력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다 공부할 애들만 모여가지고 이제 에이모깅을 성적으로 하고 가끔 체육 시간에 축구를 했지. 굉장히 굉장히 PC한 진짜 전통적인 리버럴 낙원 같은 곳이었는데 뭐 딴 얘기 집어치우고, 과거에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헤게모니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건 되게 중요한 얘기여서. 과거에는 남자들이 사회적으로 남성성이 사회적 헤게모니를 장악했을 때는, 특히 여자들이 우리가 배타적 측면이라고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그런 금전적이거나 그런 안전이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책임진다라는 문화색이 강했을 때는 여자들이 남자한테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남자들이 여자를 점점 더 우습게 알거나 아내를 소홀히 대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대도 와서 마찬가지겠지만 주로 알파 남들한테 현대 여성들도 그렇게 하죠. 근데 왜 그럼 유독 레드필 지식에서는 요즘 남성들한테 헌신하지 말라 같은 비슷한 그런 뉘앙스의 독트린들을 얘기를 할까요?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상당수의 여자한테 뭐 해라 하지 마라 또는 어떤 방향점을 제시하는 것들은 그중 몇 개는 상당 부분 그냥 보편적으로 인간의 렌즈로 땡겨보면은 다 남녀나 똑같은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직장 내에서 상사와 사장과, 그러니까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군대가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 만사 형통에다 해당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내용일 수도 있어요가 아니라 해당되는 내용이지. 근데 왜 유독 레드필에서는 여자한테 그렇게 조명을 집중해서 얘기하냐? 왜냐하면은 디즈니를 비롯한 여러가지 이런 매스미디어들이 남자들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하다는 환상을 심어줬거든. 이거 얘기하신 분이 좀 더 정확히 이 맥락을 이해하려면은 제가 한 얘기 그냥 그대로예요. 평소에 레드필 지식은 여자를 혐오하는 지식이 아니라 여자를 인간계로 끌어내리는 지식이라고. 되게 재밌어요. 난 그냥 여자를 사람으로 보라고 했는데 생각 있는 숙녀분은 아니겠지만 생각이 없는 개집들은 나한테 여혐이라고 빽빽거리겠지. 이미 남자들 자체에도 같은 명제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반응하는 양상이 달라요.
근데 그 대표적인 예로 뭐라 그랬어요? 남자들은 내가 좀 열린 대화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살인은 나쁜 것인가 라는 주제를 꺼내면은 사람들은 다 그냥 수긍을 하거든요. 충분히 해볼 만한, 생각해볼 만한 주제지. 근데 여성의 참정권이 당연한 것인가 라는 얘기를 꺼내면은 다들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런 거지. 사연자분이 이런 식의 얘기를 본인이 통찰이라고 느끼면서 이렇게 신나서 저한테 얘기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여성에 대한 이상한 환상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남자의 첫사랑과 여자의 알파고스트는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장 여성 동료랑 대화하다가 문득 궁금해서 메일을 보내봅니다. 여성의 직장 동료와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남자의 첫사랑과 여자의 과거 남자친구를 추억하는 것은 같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알파고스트가 있는 친구처럼 보였는데 남자가 옛날 아련한 첫사랑을 떠올리는 것과 여자가 옛사랑을 떠올리는 것이 만약 같다면 알파고스트가 있는 여자를 레드플래그로 보면서 위험하게 볼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남자가 옛날 아련한 첫사랑을 떠올린 것도 위험한 거 아닌가요? 김씨 이분 이름을 보니까 여잔 거 같네. 남잔가? 모르겠어요. 요즘 워낙 남자 같은 여자 이름 같은 남자가 만나서. 일단 저는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추억 같은 거 없습니다. 누가 첫사랑인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첫사랑이라는 아련한 추억 같은 거는 블루필적인 망상이에요. 원아이더스 환상의 파생형입니다. 이런 건 있어요. 첫 키스가 죽여줬다. 이런 건 있지. 그러니까 처음이어서 의미가 있는 거지. 알파고스트와 첫사랑은 결론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자 입장에서 첫사랑과 알파고스트는 동의어가 아니거든. 덮어쓰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리고 첫사랑은 모든 남자를 갖고 있지만 모든 여자가 알파고스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여자가 시종일관 고만고만한 그냥 우스운 베트남들만 쭉 만나왔으면 그 여자는 알파고스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하이퍼범의 본능이 있고 남자는 다다익선 전략이지. 그렇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첫사랑과 여자가 과거 남자친구들을 추억하는 것은 같다고 얘기를 한다. 글쎄요, 뭐 추억 정도 한다고 해서 그걸 알파고스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과거에 대한 기억은 추억을 할 수 있지. 알파고스트는 거기서 좀 더 이제 이제 쉽게 구별하면은 그게 나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예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퐁퐁 소설처럼 과거의 남자의 흔적 때문에 지금 나의 무언가가 입력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정확히 얘기해서 지금 무언가가 여자한테 영향을 못 주는 게 문제야. 나는 그 비유가 참 마음에 드는데. 많이 칠해진 도화지. 이미 앞선 사람들이 이 미술관에 있는 이 하얀 액자에 온갖 칠을 다 하고 갔는데, 아니면 옛날에 그 노래방 벽 같은 거야. 워낙 사람들이 낙서를 많이 해놔가지고 뭐 딱 적을 게 없는 거야. 그런 느낌. 알파고스트가 있는 여자를 레드플래그로 보면서 위험하게 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뭐 그런 여자를 만나보세요, 그러면.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먼저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런 의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안 만나봤거나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뭐 그러면 그냥 평생 모르고 살아도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평생 모르고 살아도 나쁜 건 아니야. 안녕하세요, 레드필 코리아님. 질문을 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여자를 프레임에 들어오게 하려면 적정선 평가가 필수적이고 많은 남성들이 적정선이 아니라 적정성 평가를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이 공감이 됩니다. 근데 적정성 평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자를 프레임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과 적정성 평가가 꼭 연관되는 건 아닙니다. 여자를 프레임에 못 넣는 남자도 적정성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얘가 프레임에 안 들어오는구나를 알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적정성 평가를 했다고 해서 프레임이 꼭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근데 내가 적정성 평가를 하면은 프레임에 들어올 수도 있죠. 왜냐면은 이 남자가 아직 나한테 뭔가를 다 주지 않는데? 나한테 뭔가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역으로 나에 대한 남자를 향한 밸리데이션, 남자에 대한 그런 인정 욕구를 얻기 위해서 여자가 좀 더 내 프레임에 들어오고 나한테 잘할 수 있겠지. 그런 차원에서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누가 하냐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따라 다르고. 그리고 적정성 평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쉽게 얘기하면은 여자친구를 초반에 감정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얘가 진짜 괜찮은 앤가, 얘가 뭔가 치명적인 문제는 없는가, 얘가 혹 또라이는 아닌가, 뭐 성병은 없나, 이런 거 체크하면서 나가면 돼. 아니, 평가를 하라고요. 평가를 채점을 하라고. 여자들이 하듯이. 여자들은 그렇게 해. 내 친구들 주변 애들 중에 얼굴 좀 예쁘다고 지가 생각을 하고 하는 애들 다 그렇게 해요. 처음에 한 1개월에서 3개월 동안은 남자한테 푹 안 빠져. 물론 뭐 아닌 여자들도 있지만, 나하고 싶은 얘기는
왜 본인이 갈피를 잡지 못하냐 하면은 본인의 체크리스트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자에 대한. 여자이즈 뭔들인 사람은 적정성 평가가 뭔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좀 경험이 많이 생기거나 대여보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나이 먹으면서 접하다 보면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 넘는 장기 연애 후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알파적인 순간과 베타적인 순간이 번갈아 가면서 있었대요. 그러나 레코님 말씀처럼 블루필에 찌든 현대사회에서 저는 백마탄 왕자 프레임에 갇혀 그녀가 신이 내려준 운명의 짝이라 믿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바라는 로맨스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헤어진 상태로 몇 달간 연락은 하고 있는 중이고, 헤어진 게 아니지 그러면 심지어 그녀와 다시 만나자고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선택의 기로인 너인 저는 더 이상 감정적 호소가 아닌 최대한의 이성을 발휘하여 판단하고 싶습니다 라고 7월 초에 보내셨네요. 저도 그렇고 특히 제 여자친구는 에피파니 페이지에 슬슬 접어들 나이임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시간 낭비를 시키고 싶지 않다. 자, 장단점을 서열해보겠습니다. 장점, 개그 코드가 맞고 이야기가 잘 통한다. 저는 대화가 잘 통하는 개념 꽉 찬 여자를 좋아합니다. 골빈년 극혐입니다. 좋아요. 나를 잘 보살펴주고 챙겨준다. 제가 가진 옷들의 80%는 제가 산 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사준 겁니다. 무엇보다 내가 우선인 여자다. 지혜롭다. 똑똑하고 공부 잘한 게 아니라 세상 사는 지혜를 그녀에게 구합니다. 이쁘다. 레드벨벳 예리 닮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오고 진행된 대선에서 홍준표를 뽑을 정도로 강단이 있는 빨간만 여성입니다. 예의 바르다. 빨리 돌아가. 빨리 가서 잡아. 뭐야 왜 싸운 거야? 당신이 잘못했네. 자, 단점, 성격적 문제라고 해야 할까요? 성격 차이가 큽니다. 어쩌면 프레임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프레임에 들어왔을 때는 온순해지고 아닐 땐 지랄 맞으니. 이건 쉬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쉬테스트가 좀 심하면 좀 짜증나긴 한데.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한다. 감정적인 만큼 다혈질이다. 본인의 화를 주체 못한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단점이 선명하네. 여자친구가 야생마인데 우리 사연자가 적토마를 타지 못하는 남자일까? 아니면은 이걸 애초에 군마로 쓸 수 없는 미친 말일까? 이것에 좀 고민이 좀 듭니다. 내가 뭐 여자친구분들 직접 만나본 거 아니니까. 자, 첫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22살 군인 시절 사귀게 되었는데 룩, 머니, 스테러스, 게임 이 대충 어느 하나 잘난 것 없는 나를 왜 사랑해준 걸까요? 왜 받아준 걸까요? 사랑해줬다라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랬죠 내가. 이 부분은 떡상할 걸 내다본 조기 투자의 안목으로 비춰봐야 될까요? 예. 여자들이 남자들을 진짜 더럽게 못 고르는 이유들이 있죠. 여자들의 그런 하이파워미 필터는 엉망입니다. 물론 제 채널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듣고 후천적으로 훈련한 여자들은 극복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저기 야생에 자유롭게 있는 여자들은 장기적으로 얘가 그래도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거나 얘가 그래도 나는 아무튼 얘한테 뭔가 의탁은 할 수 있겠다라는 인상을 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인상을 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베타남들이 하이퍼거미 필터를 우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쉬 테스트를 하는 거고. 대충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왜 여자친구가 저렇게 위에서 단점에 나온 그런 짓들을 우리 질문자분한테 했는지 살짝은 좀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마인드가 이렇다니. 저의 눈물도 바라본 제 여자친구가 나를 5년 넘는 시간에서 지켜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못 보고 여자친구만 알아챈 저만의 투자 가치가 있었던 거겠죠? 여자친구, 난 좀 이 말이 좀 웃긴 게, 여자친구는 못 보고 여자친구만 알아챈 당신만의 투자 가치가 있었던 거던가? 아니면은 여자친구가 콩깍지가 셨던가? 그건 난 몰라요. 모든 여자는, 아무튼 결론적으로 1번 질문을 정리하자면은, 당신은 뭐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이성적으로 봤을 때, 남성적 사고로 봤을 때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 여성 입장에서는 당신이 뭔가 절성 부른 떡잎이었나 보죠. 모든 여자는 대체자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삶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5년 넘는 부분에 있어서 그녀의 로열티 충성심이라는 점에 있어서 좀 마음에 걸린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조건적 사랑이었던 장기 투자의 안목으로 베팅을 걸었던 간에 나와 연애하고 결혼할 생각까지 한 그녀의 충성심은 제가 봐도 진짜입니다. 저는 그 로열티에 제 삶을 베팅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레코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전 동의해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내가 동의한다고 한 이유는 여자친구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여자친구가 당신을 향한 그런 식의 마음은 확실해요. 근데 앞으로 그러니까 남자가 여성의 로열티의 삶을 베팅한다. 이거를 레드필에서는 vet이랍니다. vet. 베팅할 때 그거 말고 vet, V-E-T 약간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갈 여자를 선택할 때 쓰는 표현인데 그 충성심을 유지하려면은 이제 당신이 해야 될 노력이 많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라고. 여자친구가 지금까지 나를 좋아했으니까 앞으로도 나를 무조건 좋아하고 사랑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요. 특히 장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실제로 뭔가 보여줘야 될 수도 있다는 거. 레피코님께서 외모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마인드가 바로 선 여성이 대단히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마인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쫌생이라 그런지 프레임 장악을 덜 했나 무슨 이유에선지 시달리는 느낌이 들고 감정적으로 저를 가스라이팅 해야 합니다. 여자치고는 정말 남자 같고 여자라고 보기에는 정말 단순하다고까지 판단되는 여성이지만 도가 지나친 감정 노동 서비스를 요구하는 감정적인 그녀를 내가 이 정도는 감내하고 품고 갈 만하다 판단돼서 끌고 가야 할지 아니면 끊어내야 할지 판단이 안 섭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여러분이 참 남자 같은 여자 좋아하는데 남자 같은 여자 정작 만나보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 남자 같은 여자들 여러분이 원하는 특히 이런 공대스러운 남자들이 원하는 남자 같은 여자 만나면은 정말 남자랑 연애하는 것 같아가지고 짜증날 거라고. 근데 중간에 더 애매한 부류도 있죠. 약간 남자 같은 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의 면을 버리지 못한 거야. 이것도 들으면은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하는데 근데 그 여성의 면 중에 쉣 같은 면만 가져오면은 이제 이런 식의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라면은 본질적인 성격이 그런 결함이 있는 거라면은 프레임을 장악을 해봤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레드필에서는 DEG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데미지 곧 뭐 결함 상품을 내가 뭐 어떻게 고쳐 쓸 수가 없잖아. 리콜해야지. 근데 인간은 리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겁니다. 아니면은 내가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으면 들고 가야지. 제가 뭐 2차 말고 살 차가 없는데요. 그러면은 뭐 계속 고쳐 쓰던가 오일이 세면은 매일 아침 그만큼 오일을 더 넣어서 달리던가 해야죠. 이미 본인 입으로 도가 지나친 감정 노동 서비스를 요구한다고 본인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해야 된다. 이게 자기 합리화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합리화. 저는 이거 약간 좀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그냥 나한테 묻지 말고 이런 거예요. 지금 당신 얘기가 이거 아니야. 레드필님 제 차가 이렇게 다 좋고 다 좋은데요. 자꾸 밑에서 오일이 새요. 오일이 계속 새요. 이거 지금이라도 차를 바꿔야 될까요? 이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차는 이제 오일이 안 새는데 또 다른 결함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함부로 차를 바꾸라고 얘기도 못하겠어. 다른 차는 오일이 안 새는 대신 다른 결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럼 앞으로 한평생 그거 리스크 감수하고 본인은 한평생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오일 새로 넣고 할래요? 가스킷 바꿔 끼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나의 생각을 물어볼 게 아니에요. 본인이 데리고 갈 여자고 할 여자라면 본인이 정해야지. 이거 나 도저히 못 참겠고 차라리 다른 도전을 해보겠다. 그럼 차야죠 여자친구를. 룰렛을 다시 돌려보겠다 싶으면 차버려야지. 자, 그녀도 똑같은 여자라면은 하이퍼거미 필터같이 작동돼서 터있는데 5년 넘는 시간 동안 환승이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알아채지 못한 건가요? 실제로 없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건 제가 모르죠. 남자친구가 있는데 정말 귀신같이 다른 남자 슥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얘기할 수 있고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여자친구도 20대 초반이었으므로 모르죠?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는 케이스에 대한 제 의견이 궁금하다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20살 초반에 아주 초반에 고무신을 신게 되면은 여자들도 약간 좀 고등학교 막 졸업하면서 요즘 여자들은 어떤지 모르겠다. 약간 그게 있어요. 일단 주변에 아는 애들 시선도 있고 꽈시시를 한 경우라면 그래서 뭐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좀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는다. 여자 자체도 불필적인 그런 환상. 여자가 갖는 불필적 환상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 이거지. 학창 시절에 있던 그런 로맨틱한 그런 만화 그런 거에 나오는 그런 식의 환상들. 그러면서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이런 거. 실제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다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잠시 고분신을 벗고 다른 신발을 신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확률은 있지만 제 의견을 물어보셨다고 하니까 제 대답은 다음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갔습니다. 정리하고 갔어요. 난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군대에서 마음이 편할 수가 없더라고. 내 동기에 맨날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 쓰잖아. 우리 땐 그게 없어가지고 저기 맨날 저 전화기 맨날 붙잡고 표정 개싸워서 들어오고 나 그거 보면서 참 이걸 느꼈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무튼 왜 환승이 없었을까? 뭐 본인의 지랄 맞은 성격을 받아주는 게 사연자분밖에 없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뭔가 여자 입장에서도 뭔가 딱히 바꿀 이유를 못 느끼거나 그랬겠죠. 아니면 관성일 수도 있고 사람의 관성. 이거 4번 질문은 근본적인 오류가 뭐냐 하면은 하이퍼거미라는 게 이게 오류예요. 이게 롤러 토마스 얘기하는 거야. 하이퍼거미는 스트레이트 재킷이 아니다. 여자가 내가 이 질문을 거꾸로 뒤집으면 이거야. 어떤 여자 구독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레코님 남자는 다다익선 전략이라며요. 근데 왜 우리 아빠는 바람을 안 폈을까요? 이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진 않고 거의 비슷해. 레코님 남자는 다다익선이라며요. 근데 왜 제 남친은
그럼 제 남친도 성매매를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기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 레드필은 뿌리에 대한 얘기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현실로 뻗어나오는 것들은 다양해요. 그걸 역으로 추적을 해서 패턴을 읽거나 그거를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자, 레드필을 알게 된 후 백마탄 왕자는 없으며 백마탄 왕자는 있어요. 백마탄 왕자가 없긴 왜 없어요? 지금 안 보여? 주변에 지금? 로맨스는 없고 로맨스가 왜 없어? 큰일 났다. 여성들이 깐깐하게 굴고 냉혹하게 굴었던 것도 하이퍼감의 작동이었구나. 로맨스가 없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로맨스가 없는 거예요. 환장하겠네. 이 얘기는 도대체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주기적으로 상기시켜줘야 돼. 20대 초반에 알파를 찾고 20대 후반에 베타를 찾는다는 게 하이퍼감이 작동 속에서 여성들은 이 남자가 가장 최선인가를 끊임없이 물을 것이고 20대 초반에 알파를 찾고 20대 후반에 베타를 찾는다 그죠? 그런 패턴이 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알파남이 딱 정제돼 있고 베타남이 딱 정제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분 다 일정 부분 비율들이 다 혼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종의 그래서 롤러가 얘기하잖아. 알파와 베타는 플레이스 홀더 텀이라고. 뭔가를 지침을 하고 뭔가 현실을 분석하기 위한 어떤 방향성과 그런 식의 어떤 방향 지시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원의 정의가 뭐예요?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떨어진 점들의 집합이 원이잖아. 근데 우리 현실에 원이 있어요? 우리 현실에 진짜 원은 없어요. 원의 데피니션이 이거고 몰라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여자친구는 20대 초반에 가장 핫하고 몸값이 높을 때 나를 알파로 판단해서 나에게 베팅을 해준 고마운 존재로 바라봐야 하고 20대 후반을 바라보는 지금 나에게 베타적인 측면까지 계산한 여성으로 나를 필요로 한다고 보면은 물론 여자를 만족시킨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알지만 내가 이 여자를 안고 살아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로 5년 넘게 만나면서 입증된 그녀의 로열티 마인드 올바른 가치관을 추앙하면서 이에 더하여 성격이나 다른 보완점을 지닌 더 좋은 여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묻는 것은 어쩌면 남성에게도 일종의 남자 전용 하이퍼거미가 작동하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레드필에서 뭐라 얘기했냐면은 완벽한 여자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리치 쿠퍼도 뭐라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많은 레드필레그를 얘기하지만 적당히 끼고 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앤드류 테이트가 얘기를 합니다. 아마 리치 쿠퍼랑 했던 얘기인 것 같아. 트리스탄 테이트랑 했던 얘기인가? 리치 쿠퍼도 슈퍼카를 타죠. 그리고 앤드류 테이트랑 트리스탄 테이트도 슈퍼카를 타고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 람보르기니 쳐봐요. 람보르기니 차주가 나와가지고 람보르기니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준다? 댓글 보면 되게 웃기잖아. 내가 이래서 람보르기니를 안 탄다 그러고 앤드류 테이트가 뭐라 그러냐면 슈퍼카를 타면은 온갖 짜증나는 일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수시로 경고등에 이상한 잔불 막 들어오고 기름 막 수시로 새고 그러니까 그 비싼 몇 억짜리 차들도 막상 타보면은 지랄 맞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이 레드필 지식을 채택을 한다고 해서 마치 지금 철없는 개집애들이나 그렇게 추구하고 있듯이 완벽한 여성이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아요? 롤러 타마시 아내도 완벽할까? 또는 리치 쿠퍼가 데리고 노는 여자가 완벽할까? 앤드류 테이트가 데리고 노는 여자들이 완벽할까? 약간 앤드류 테이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지. 걔는 약간 좀 삼성 갤럭시 같은 느낌이지. 갤럭시 S2. 그러니까 쉣인데 여자들이 쉣인데 지랄맞은데 그러니까 최적화가 안 돼 있는데 하드웨어로 찍어 누르는 것처럼 앤드류 테이트의 프레임은 거의 아주 막강한 위력으로 거의 찍어 누르는 느낌이지. 거의 뭐 천조국이 군대 운영한 느낌이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여자의 외모는 토익 700 이상이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껍데기 멀쩡하고 정신 멀쩡하고 뭐 다 멀쩡하고 집안 좋고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딨어요. 육각형짜리 남자를 찾는 개집애들이랑 뭐가 다르냐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다 한 얘긴데 사실은 무엇이 쉣 같은지 나는 어떤 쉣을 참을 수 있는지를 골라야 된다고. 어떤 쉣을 참을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쉣을 참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결혼을 할 여자냐 연애를 할 여자냐에 따라 다르겠지. 아무튼 간에 남자가 더 좋은 여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묻는 거는 남자한테 하이퍼거미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언뜻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레드필에서 남녀 모두 굉장히 바람둥이인 생물체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남녀 모두 바람둥이다. 근데 이 남녀가 바람을 피는 이유는 다르다.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도 당연히 배우자를 선택할 때 베스트를 고르겠지. 근데 문제는 하이퍼거미는 최고를 고르는 것이고 남자는 최선을 고른다는 것이야. 근데 그 얘기도 결국 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거든? 왜냐면 여자도 다 무슨 브래드 피트랑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 모양새가 방향성이 다르다고. 여자는 최고라고 남자는 최선인 거고. 남자도 여자처럼 하이퍼거미로 고르잖아요. 남자의 전략이 다다익선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인류는 멸망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자의 전략이 하이퍼거미 아니라 다다익선이었잖아요.
아마 우리는 일찍이 인구 과잉으로 다 어떻게 됐을 거야. 그리고 문명의 발전이 없었겠지. 왜냐면 여성의 하이파워미 덕분에 베타남들이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알파남과 다른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 문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여성이 하이파워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한테 자연스럽게 burden of performance라는 그런 식의 기량을 펼쳐야 할, 거듭나야 할 성으로 거듭나야 그런 식의 운명이 주어진 거거든. 그래서 남성에게도 일종의 남자 전용 하이퍼거미가 작동하냐 이런 질문은 남녀가 고르는 최고라는 관점 또는 선택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약간 좀 묘하게 다른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그거를 갖게 보는 것이고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자 자체가 옵션이 부족할 때, 선택권이 부족할 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권이 부족하고 약간 좀 배타적 그러니까 좀 속된 의미에서 약간 좀 허접한 남자라는 의미라는 어원에서 베타남에 가까운 남자일수록 이런 여자 같은 하이파워미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우린 다른 말로 뭐라 부르겠어? 원아이더스 환상. 원아이더스 환상으로 남자는 발전을 하는 거지. 그리고 5년 넘게 사귀었잖아요. 5년 넘게 사귀었으면 솔직히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미 사랑은 끝나요. 이거는 남자한테 하이퍼거미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남자들의 언제나 만년 이상형은 뉴페이스잖아. 또 여자들이 들으면 또 난리가 나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저씨 좀 더 나은 애가 있지 않을까? 아, 얘는 이미 좀 많이 알아갔는데. 그런 것도 좀 있는 거고, 5년 넘게 만났으니까. 그래서 결혼 생활이 언제나 한평생 그렇게 뜨겁고 핫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영상이 이미 소스가 1시간이 넘기 때문에 오늘 Q&A는 여기까지 6월을 다 마쳤습니다. 6월 Q&A 끝.